양봉은 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지금까지 이 파가 지난 지가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만 환절기 같은 그러한 계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서 낮 기온이 좀 올라가고 밤 기온도 15도 이상 되는 이러한 날씨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그전에는 아가시아 꽃이 개화 있는 가운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고 하는 등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남쪽에 대구를 경계선에서 그쪽 밑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꿀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제는 강원도에서 지금 이 아가시아 꽃이 한창 만발하고 꿀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움이 많죠. 그 꿀을 많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남쪽에서부터 벌을 길려서 올라오면서 전라도를 통해서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마지막에 이제 강원도까지 가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양봉을 이동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이동하시는 농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야박하게 바리케이드 치지 마시고 이래 좀 잘 좀 맞이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정을 나누고 이해와 양보와 배려 속에서 좀 더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자연스럽게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시절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수고한다는 말 속에서 시원한 찬물이라도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이 묻어나면 정말로 우리는 다시 지속 가능한 양봉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국에 계시는 우리 5만에서 6만 양봉 농가가 우리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5월 하순 양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가시아 꿀 채빌 후에 봉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여왕벌 교체 시기가 언제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판서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5월 하순 양봉 관리 말씀드린 대로 아가시아 꿀 채밀 후 봉군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뭐 여러 해 하시는 분들은 또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초심자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 해 하셨더라도 아직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이때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가시아 꿀을 채밀을 하기 위해서 그 봉군을 관리하고 벌이 아주 왕성한 상태에서 꿀을 우리가 채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군이 마냥 좋은 걸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요, 저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특히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냥꾼을 하시다든지 이런 분들 보시게 되면은 벌이 많이 혹사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벌이 개상으로서 바글바글 하지만은 이게 며칠 순간에 그냥 쭉 줄어드는 그런 때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시아 꿀을 체면하고 난 이후에는 봉군 관리를 정비를 해야 돼요. 정비. 우리가 전쟁터에 갔다 오면은 다 군사들을 모아서 부족한 인원도 채우고 또 여러 가지 군 장비도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해서 다시 또 전선에 나가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시아 꿀을 체면하고 갔다 온 이 벌들은 군사들은 전쟁터에 갔다 온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지쳐있고 또 그 벌들의 수명이 또 단축될 수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무왕군으로서 체면을 하고 하다 보면 그동안에 태어난 벌들도 많이었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쭉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벌을 잘 정비를 해서 축소를 해서 다시 우리가 한 달 후나 아니면은 20일 정도 있으면 또
밤꿀을 체밀해야 될 그런 세력들을 갖추게 되려면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요, 1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57페이지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 보셔도 되고요. 5월 하순에 접어들면 아가씨아 꽃도 점차 시들기 시작한다. 아가씨아 꿀 채밀 후 대비하고 준비하는 시점이다. 5월 절정에 달한 아가씨아 꿀을 채취하면서 동분서주한 벌은 과다한 노동에 시달린다. 피로가 누적되고 급기야 안타깝게도 과로사하는 벌들이 발생하면서 봉군의 세력도 약화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아가씨아 꽃 유밀기 1벌의 수명을 보면은 보통의 시기와 달리 불과 한 달 남짓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벌이 채취한 꿀이 쌓이면서 산란과 육아를 위해 사용할 공간도 축소된다. 벌의 세력 감소는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냥 설명드린 내용하고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교재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번중앙이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벌을 많이 우리 정비를 잘 하셔서 이제 산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다음에 채미를 하기 위해서라도 세력을 잘 갖추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하는데 이때 우리가 특히 전문적으로 이제 꿀을 채미를 하시는 분들은 무한군으로 많이 했죠. 그러다 산란이 여태까지 한 일주일 열흘 동안 산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있는 기존 벌들이 수명을 다하고 나면은 봉군이 그냥 확 줄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줄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질병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바로 축소입니다. 정비라는 게 축소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축소는 봄이나 여름이든 가을이든 수시로 흘러하다 그러면은 축소는 언제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꼭 봄에만 해주고 겨울에만 해주는 게 월동도 할 때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축소는 언제든지 우리가 흘러하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축소를 왜 해줘야 되느냐? 즉 밀집을 시켜주는 거죠. 벌이 흘러하게 되면요, 보온이 되지 않아서 모든 질병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가 벌이 개체수가 적어서 보온이 되지 않아서 질병을 오기 때문에 그래서 축소를 해주라는 겁니다. 축소는 여러분들 아시죠? 가령 5매가 있었는데 벌이 보니까 2매, 3매밖에 안 된다. 아니면 개상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단상벌밖에 안 된다. 그럼 개상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축소 아주 강하게 밀집을 시켜줄수록 훨씬 유리하다. 그래야지 산란과 육아도 잘 되고 질병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축소를 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때 분봉군이 있다면, 이때 분봉군이 있다면 더욱더 이 분봉군을 보호는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보호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바로 벌이 늘어나지 않는다.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축소는 바로 보온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이 없으니까 쫓고 해준다. 물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개념이 바로 보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온, 축소는 보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소합니다. 우리 축소만 잘 활용하고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도요, 벌의 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부족해서, 특히 초보자들은 다 하죠. 그냥 분봉할 때 그냥 통수만 이렇게 갈라놓으면 되는 줄 알고 이거는 허술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몇 통만 있고 다 실패야. 이런 게 나옵니다. 아무리 계절이 좋아도 5월은 분봉의 계절이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온을 해야 된다. 왜? 야간에 때문에. 지금 낮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지만은 야간에는 또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온은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많이 덮어주고 뭐 비닐 갭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보온이냐?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축소가 더 중요한 보온이라는 걸 덮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축소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채밀 후에 봉온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비한다는 게 결국은 채물이 정비한다는 내용이 결국은 보면은 이 축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축소라는 의미를 소홀히 하신 분이 계셨다면은 오늘부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봉은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분봉의 계절이죠. 원래 벌을 많이 있어야지 채비를 했었는데 채비를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벌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년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봉군수를 많이 늘리십시오. 늘리셔서 내년에 또 이제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못한 거를 내년에 또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있습니다. 한 해 있으니까 원래 봉군을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 기대를 하는데 지금부터 내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5월 달에 봉군을 많이 확보하고 6월 달까지 분봉은 아주 잘 되죠. 그래서 월동 들어갈 때 자, 이거 봉군수를 해서 월동 시기에는 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5 내지 6매벌 되는 봉군을 강한 5 내지 6매벌을 가지고 월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일찍 깨워도 지장이 없겠죠. 월동 들어갈 때 5, 6매가 아니고 2 내지 3매로 들어가게 되면 불안합니다. 대부분의 초보자 이렇게 해서 월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벌이 100% 그대로 내년 봄까지 다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 내지 6매 그냥 뭐 이 정도 가도 벌이 죽지는 않는다. 죽지는 않습니다. 내년 봄에 지금 들어가는 2, 3매가 내년 봄에 2, 3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매, 두 매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 내지 6매가 월동이 들어가야지 내년 봄에 3매 내지 4매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벌이면은 벌들이 봄에 좀 일찍 깨워도 충분히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개체수가 확보됐기 때문에 벌이 잘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질병에서도 잘 견딜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부터 분봉할 때 잘 키워가지고 월동 들어갈 때 꼭 이런 숫자로 들어가야지 내년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분봉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안 늘어난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은 본 방송을 잘 시청하시면은 분봉군을 잘 키우는 방법을 계속해서 제가 달달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유심히 여러분 보시면 거기 좋은 기술의 정답이 숨어 있을 겁니다.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밀 후에 봉군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 내년을 기약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재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단들 보면 질병 방제 및 습기 제거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질병 방제와 습기. 자, 습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습기. 모든 동식물은 우리는 이 습이 있어야 됩니다. 습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습을 좋아하는 게 있죠. 습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벌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특히 그 백목병, 석고병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부젖병 여러 가지 질병들 전부 이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장마기가 오죠. 우기입니다. 우기. 우리나라는 6월달이 우기입니다.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너무 많아서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습기를 장마기에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소문을 활짝 열어오면 되느냐? 아니죠.
안에 환기를 잘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도와주셔야지 되는데,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위에 우리 내부 위에 올려놓는 개포, 습기를 제거하는 개포도 요즘 개발되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면개포를 잘 덮어서 환기가 잘 되는 것을 해서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특히 이 장마기에 많이 습하지 않게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개포를 귀퉁이에 접어준다든지, 이건 장마기에만 하셔야 됩니다. 평소 때는 환기를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맑은 날씨에는 벌들이 다 습도와 온도를 벌들이 조정을 잘하고 있죠. 근데 지금 습기라는 것은 우기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기 때문에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오게 해야 되는데, 안 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뭡니까? 안 오게 하려고 환기를 잘해요. 환기를 잘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환기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걸 그걸 잘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소문을 뭐 많이 연다, 적게 연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너무 많이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벌통 내부에 꼭 접어서 환기를 해주셔야지 안에 습기를 제어할 수 있다. 장마기 때 되면 습기가 80%, 90% 되면요, 벌이 하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지 벌이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환기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숯을 넣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쓰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숯을 계속 그냥 두면은요, 맑은 날씨인데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통 내부에는 습도가 60% 내외로 유지를 해야지 애벌레가 잘 자라게 되는데, 그냥 방습제라고 해서 그런 걸 넣어가지고 통에 두면은요, 계속 습기를 빨아들이게 되면은 벌들이 계속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신문지를 넣는다든지 하는데, 그런 거는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런 거 따라 하시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걸 아시고, 습기 제거에 우리가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질병. 자, 여기서 이제 질병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진드기죠. 진드기가 전체 질병 중에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 질병 중에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제마, 석고, 뭐 부젖병,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진드기가 전체 질병 중에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진드기만 잡으면 80%의 질병을 예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쯤 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4월 달부터 지금까지 벌이 한창 절정을 이루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진드기도 이렇게 계속 왔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왔는데, 진드기 약은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진드기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있는 진드기 개체수를 줄여주자. 뭐로? 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숯벌방을 이용해서 또 숯벌집을 자꾸 잘라주고 해서 개체수를 줄여주는 역할로 지금 나왔습니다. 약을 치지 않고. 왜? 약을 치게 되면 꿀에 잔류도 되고 또 벌이 한테도 약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 역할 하는 속살만 같은 걸 치지 말자. 어떤 약이든지 하지 말고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유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나왔는데, 이걸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약만 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계속 여러분들이 평소에 왔던 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진드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기 창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드기 이 곡선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끝나면은 진드기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개체 수준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 진드기가 곧 있으면은 온도가 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온이 되고 하면 이 진드기는 폭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늘어납니다. 한 마리가 100마리, 1000마리 되는 건 순간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곡선이 되기 전에 우리는 막아주자는 겁니다. 언제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가시아 꿀을 뜨고 지금 불이 폭발적으로 좋아졌고 아가시아 꿀을 뜨고 나면은 계속 내리막길로 옵니다. 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한근호를 했지. 그러니까 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쭉쭉쭉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진드기는 한참 온도도 좋고 하니까 환경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진드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벌이 진드기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그 찰나가 이때 발생합니다. 이때 이걸 날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아가시아 꿀을 채밀하고 날짜가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꼭 날짜 집으라 그러면은 뭐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점을 임계점이라 임계점 만난 지점을 그래서 벌은 떨어지고 진드기가 한참 올라가려고 하는 찰나 그때 지점 때 우리는 약을 하자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시점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냐? 바로 아가시아 꿀을 채밀하고 난 이후 나는 아가시아 꿀을 채밀했든 안 했든 그 정도 시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가시아 꿀을 채밀 안 했는데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옆에 동료분들이나 형님이 아가시아 꿀 다 채밀했다 그러면 그때 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5월 말이나 6월 달이 되겠죠. 그때부터 약을 하시는데 어떤 약? 진드기 약을 해요. 진드기 약. 진드기 약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항생제 있었죠, 그죠?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속살만, 뭐 만푸, 뭐 많죠. 우리 항생제. 이것도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옥살산, 개미산, 이런 거를 우리가 약을 하게 되겠죠. 그 외에 약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옥살산은, 속살만은 이건 농약 성분이기 때문에 항생제이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죠? 또 다음에 밤꿀을 채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 또 잔류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밤꿀을 안 뜨고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자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약효는 없겠죠. 그래서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 하고 끝내야 됩니다.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친환경 약재로서 옥살산이나 이 개미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선진화된 국가에서도 현재 이 옥살산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수십 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이 속살만 항생제는 법적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못 쓰게. 그래서 이러한 산 종류를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게끔 해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옥살산 훈증기. 이걸 통해서 소문으로 하다 보니까 약효도 더 극대화되고 노동력과 시간을 절약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옥살산을 치면서도 이걸 가지고 개미산까지 강제에 기화를 시켜서 소문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드를 이용해서 벌통 위에 얹어주는 것보다도 더 안정성이 유지되면서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미산과 옥살산을 그거를 해주시게 되는데 그 외에도 또 뭐 친환경 약재, 또 흘림체라든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해서 바로 아가시아 꿀을 채밀하고 난 이후에 이때
약을 여러분들 두세 번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은요, 바로 이 진드기는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게 돼요. 수직으로. 그러면 언제? 7월달, 8월달 되면은 소문 앞에서 벌써 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내가 기대했던 월동도갈 그 봉군수는 자꾸 또 축소하다가 100군 들어가라고 생각했는데 20군밖에 못 들어가고, 그 벌이 또 내년에도 온전하냐, 내년에도 또 벌통제를 보니까 빈통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배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것도 잘 관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내년 봄벌을 잘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약을 또 잘 골라야 되고, 또 약을 치는 시기가 있죠. 그냥 덮어놓고 막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는 일주일마다 약을 쳤는데 왜 이리 진드기가 있는데 병이 있느냐? 자주 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시, 시기와 때, 정시에 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을 하시는 분은 좀 덜 하겠지만은 우리 여느 농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벼 농사도 하고 뭐 들깨 농사도 하고 배추 농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을 보는 시기를 손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왜 하도 농반기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벌은 내일 하자, 내일 하다가 또 내일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벌을 손보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할 때 또 약을 막 갖다 내일도 치고 한꺼번에 또 약도 많이 치고 이런 농약서 먹는 걸 많이 또 한꺼번에 막 붓고 하다가 보니까 벌은 점점 안 되는 거죠. 벌은 이런 약성분들을 다 싫어해요. 어느 약이든지 다 싫어합니다. 약을 칠 때마다 벌은 약해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해 보는 게 어떤 걸 약해입니까? 약을 치고 나서 소문 앞에서 한 대 빠지는데 한 주먹이 죽어 나와야지, 아, 약이 강하구나, 약을 줄인다, 이것만 생각하실 겁니다. 벌이 안 죽어 나오면은 약해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죽어 나오지 않더라도 벌통 안에 있는 벌들은 이미 약해를 받고 있습니다. 약해가 뭐냐? 수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해를 입어가지고 수명이 단축되는 눈으로 보셨어요? 못 봐요. 그럼 뭘 가지고 알아야 되느냐? 벌이 줄어드는 겁니다.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것이 바로 약해거나 아니면 영양실조거나 아니면은 근친으로 되어서 벌들이 수명이 짧아졌거나 뭐 여왕벌이 시원찮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두고 약해로 인해서 벌이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은 누구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을 치면 칠수록 벌의 수명이 짧아진다, 줄어든다. 그래서 이 계절이 바로 질병과 습기를 없애는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 교재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상산란. 산란하기는 하는데 정상적인 산란이 아니다. 띄엄띄엄 우리가 산란하기는 골고루 쫙 귀산란해서 아니면 집중적으로 골고루 산란을 하고 색깔도 좋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띄엄띄엄 빈집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산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벌이 보온이 안 돼서도 그렇고, 질병 때문에도 그렇고, 환기가 안 돼서도 그렇고, 물이 부족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 우리 교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되겠다는 게 나올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 자, 이 계절은 이제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여왕벌을 교체한 시기입니다. 여왕벌 교체. 여왕벌 교체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건 뭐 예전부터 5월달부터 8월달 사이에 교체하시면 됩니다. 아가시아 꿀을 채밀할 때 교체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차피 여왕벌을 무왕분으로 꿀을 채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 여왕벌을 지금 교체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래 분봉을 해가지고 새로 여왕벌 넣는 건 이거는 그냥 내년까지 가면 됩니다. 문제 없고요.
지금 여왕벌을 개찰하는 것은 작년 여왕벌입니다. 월동신한 거. 그 여왕벌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5월달, 6월달, 7월달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월동벌을 많이 확보하실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여왕벌을 잘 여러분들이 골라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종항에서는 우수 여왕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황색종과 흑색종을 교잡한 벌이기 때문에 흑색종도 나오고 얼룩배기, 호랑이 색깔과 같은 그런 벌도 나오고요. 또 황색종도 나오고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다 성능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양봉장에 가지고 있는 근친이 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내 양봉장에 있는 벌을 한번 종자를 갈아줌으로 인해서 벌도 조용하고 또 사납지도 않고 수밀력도 좋고 여러 가지 또 질병에도 강하고 이런 게 종자를 한번 바꿔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중앙에도 전화 주시면은 또 제가 안내를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초에 여러분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